안녕하세요.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네랄 소금이라는 것이 진짜 뭔가, 왜 진짜 미네랄 소금은 귀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 소금이라고 해서 미네랄이 뭐냐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미네랄이라고 해서 사전 있죠. 사전 네이버에다 딱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미생물의 광물질도 미네랄이라고 하지만 생체 성분으로 무기질을 가끔 미네랄이라고도 하고 무기영양소라고도 한다. 무기영양소의 원소 조성은 약 20종으로 주된 것은 칼슘, 마그네슘, 인, 나트륨, 칼륨 이런 게 쭉 있는데, 그 외에 미량의 미네랄 중에는 구리, 아연, 요오드, 망간, 코발트 등도 있고, 그 다음에 생체에는 그 이상의 것들, 불소, 몰리브덴, 셀레늄, 크롬, 규소, 바나딘, 주석 이런 것들도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이거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결론적으로 모든 원소가 미네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소가 다 미네랄이다. 하지만 이 미네랄 중에서 생체 물질을 구성하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중심 원소인 산소, 질소, 탄소, 수소는 논외로 하자. 이게 암묵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지구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미네랄인데, 산소, 질소, 수소, 탄소, 이 네 가지, 쉽게 말하면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이 네 가지는 미네랄 영역에서 빼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미네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광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맞는 말도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산소를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가 있어요. 그죠? 산소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기체입니다. 공기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죠. 근데 산소를 아주 낮은 온도를 낮춰가지고 가게 되면은 액화가 돼요. 액체가 된다는, 액화산소가 되죠. 물론 더 낮추면 언젠가는 고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멘트, 석회석이 있어요. 석회석은 어떻게 화학 기호가 되냐면 CaCO3로 표현돼요. 이 CO3, 그죠? 탄소와 산소 3개가 결합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석회석이나 시멘트는 돌덩어리잖아요. 그죠? 산소가 분명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돌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모든 것은 다 광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미네랄 광물로 보는 것도 맞지만 또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모든 원소는 다 미네랄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생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산소, 질소, 탄소, 수소는 논외로 하자. 이게 이제 암묵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금, NaCl이라고 하는 이 소금도 당연하게 미네랄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먹는 모든 소금을, 소금 NaCl이 100%라 그래도 이걸 미네랄 소금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부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염화나트륨을 제외하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그죠? 수박을 먹는 이유는 수박 속에 가장 많은 성분이 물을 먹기 위해서 수분 섭취도 필요하지만 다른 영양소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박 먹는 사람 보고 나 물 먹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일 많지만 다른 어떤 그 속에 포함된 다른 미네랄이든 비타민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가장 많은 것들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미네랄이 많냐 적냐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NaCl이 아니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이 얼만큼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금은 미네랄 소금이냐 아니냐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미네랄 소금은 NaCl은 기본적으로 들어있지만은 NaCl은 좀 적게 들어있고 다른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을 때 그 소금을 우리는 미네랄 소금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럼 미네랄 소금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까? 우리 주변에 왜 미네랄 소금이 없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닷물 속에는 이 지구상의 모든 미네랄은 80여 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다 이온 상태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소금을 포함시켜 만들면 진짜 미네랄 소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냥 일반 소금에다가 다른 데서 만들어진 미네랄 갖다 섞어 넣으면 돼. 그럼 미네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미네랄 소금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간단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서 진짜 미네랄 소금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미네랄 소금이라고 간판에 붙어 있는 소금 많은데 성분표를 딱 찬찬히 뜯어보면은 진짜 미네랄 소금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 미네랄 소금 만들기가 어렵고 만들어도 맛이 없고 비싸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왜 만들기 어렵고 만들어도 맛이 없을까? 이걸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쭉 표시가 쭉 되어 있는데 ABCD부터 쭉 해가지고 S까지 써놨어요. 좌측은 바닷물은 3.4%의 미네랄 소금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닷물은 3.4%예요. 우리가 짜다고 느끼는 이게 3.4%예요. 우리 혈액은 0.9%죠. 그죠? 어쨌든 바닷물은 3.4%예요. 약 3배 조금 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닷물을 속을 만들려면 바닷물을 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열을 가해서, 그죠? 졸여서 A 구간 지나고 B 구간, C 구간 쭉 가다가 S 구간까지는 100%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NaCl, 염화나트륨은 저기 28%에서 40% 구간 정도에서 결정이 돼서 가라앉아요. 그래서 조 때 가라앉은 거를 끄집어내 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소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B 구간, C 구간, D 구간, E 구간, F 구간, G 구간에서 가라앉은 것들, 그건 소금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L 구간 지난 다음, M 구간, N 구간, O 구간, P 구간, 이런 데서 가라앉는 애들도 소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 쉽게 말하면 칼슘이라는 우리가 보면 아주 꼭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칼슘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황산칼슘, 탄산칼슘, 염화칼슘 여러 가지 중 있는데 어떤 칼슘들은 앞에 D나 이 구간에서 가라앉아요. 어떤 거는 또 O나 P 구간에 가서 가라앉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O나 P 이런 구간에 가서 가라앉게 되죠. 칼륨도 마찬가지고. 우리 보면 아연 이런 것도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만 딱 끄집어내온 것들은 NaCl이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염전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밀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금을 건질 때 그 바닥에는 아주도 많은 물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 물 속에는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네랄이 아직도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죠. 그건 다 제끼고 갖고 와요. 근데 그 NaCl을 끄집어올 때 마그네슘 물, 칼슘 물, 칼륨 물이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간수라는 뺀다는 이름하에도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써놨죠. 마그네슘이라는 뜻은 뭐 한자로 보다 고토라 그래요. 고토. 예. 쓸고자를 써요. 쓴풀, 쓴 땅, 쓴맛이 난다. 마그네슘. 한자에 고토를 치면 이게 마그네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뭐 마그네슘인데 고토, 비턴이라는 것도 쓴맛이 난다는 거예요. 간수를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비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지무지 쓴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소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이 쓴맛이 나니까 다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얘들을 포함시키지 않는지를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소금을 만드는 원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천일염이 됐든 정제염이 됐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럼 진짜 미네랄 소금이 귀한 이유가 이제 나왔죠. 그죠? 마그네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미네랄이 많아져서 좋은데 쓴맛이 난다라는 거지. 이 고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이게 이제 답이 안 나오면은 소금을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바닷물 속에는 80가지 이상의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얘들이 결정화 시기가 다 다르고 성질들도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결정화되면서 여러 가지 특성을 발휘를 해요. 어떤 거는 설계 가서 들러붙기도 하고, 그죠?
어떤 거는 잘 증발이 안 돼요. 그럼 여러 가지가 설비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얘들을 가능한 포함 안 시키려고 하는 게 설비 기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얘들 끝까지 다 증발시키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집에서 뭐 조총이나 엿이나 뭐 여러 가지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걸 다 쪼려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쪼리는 구간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안 되면 다 물러붙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미네랄이 다 들어간 소금 만들기가 무지무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랄이 많으면서도 쓴맛이 없고 모든 미네랄을 포함시키면서도 깨끗한 소금들이 있어요. 그런 소금을 찾으면 있다는 거죠.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작은 성분의 차이, 그 차이가 건강을 만들고 소금의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미네랄을 많이 포함시키려는 그 기술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 약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죠? 약에서 진짜 유의미한 효과를 내는 성분들은 무지무지 적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 적은 차이가 우리 건강을 만드는 거죠. 우리 코로나 백신들 다 맞잖아요. 그죠? 백신 주사기에 들어가는 게 몇 cc잖아요. 그죠? 그 몇 cc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백신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고 안 생기고 한다는 거죠. 작은 차이가. 이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고 효과를 내고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진짜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 그런 소금은 참 만들기가 어렵고 귀해요. 하지만 그런 소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왜 미네랄 소금이 귀하고 잘 없는지, 왜 만들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